AI 데이터 센터. 지금 가장 뜨거운 산업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고민이 있는 분야입니다. 바로 전기 부족이죠. 엔비디아 블랙을 칩 같은 최신 GPU는 엄청난 연산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칩을 시키는 데 들어가는 냉각 전력이 전체 전력의 25에서 35%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 센터 전력의 3분의 1을 에어컨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냉각 전력을 전기 대신 천연가스로 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주인공 테코젠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테코젠은 2014년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었지만 2025년 5월 6일 뉴욕 증권거래소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격상이라기보다는 소형주 중심 투자자층에 더 맞고 유지 조건과 브랜드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기업 중 하나인 버티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한 단계 더 주목받게 되었죠. 오늘 영상은 테코젠의 어닝콜과 공식 IR 발표를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투자 권유가 아닌 자료 기반 해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테코젠은 작은 회사입니다. 분기 매출은 700만 달러 남짓. 하지만 이 작은 회사가 노리는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사활을 거는 데이터 센터 냉각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제품은 가스 엔진으로 돌리는 냉각기와 열병합 발전기입니다. 쉽게 말해 전기로 돌리던 대형 에어컨을 천연가스로 돌린다는 발상인 거죠. CEO는 컨퍼런스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칩이 강력해질수록 냉각 수요도 늘어난다. 이 냉각 부하를 전기망에서 떼어내면 IT 장비에 훨씬 많은 전력을 쓸 수 있다. 즉 테코젠의 정체성은 단순한 냉각기 업체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숨은 전력 공급자라는 데 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틈새 전략을 노리는 기업인 거죠. 그렇다면 왜 테코젠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까요? 첫째, 버티브와의 협업입니다. 버티브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강자입니다. 최근 체결된 파트너십 계약에서 버티브는 미국 외 지역에서는 독점 판매권, 미국 내에서는 비독점 판매권을 갖습니다. 특정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미국 내 독점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조죠. 즉 테코젠 입장에서는 혼자 문을 두드리던 회사에서 이제는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듀얼 파워 소스 300톤 하이브리드 칠러라는 신제품입니다. 이 장비는 전기와 가스를 동시에 쓸 수 있어 정전 상황에서도 계속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전기가 끊겨도 가스로 냉각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CEO는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공포는 다운타임이라며 이 제품이 고객 신뢰를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설계자들이 이제는 전력 피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테코젠 같은 대안이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은 약 729만 달러. 전년 대비 54% 성장했습니다. 제품 매출은 300만 달러를 넘으며 늘었지만 서비스 매출은 뉴욕, 뉴저지 인건비와 이동시간 부담으로 마진이 떨어졌습니다. 총이익률은 34% 수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낮습니다. CFO는 신제품 초기라 원가가 높고 프로토타입 판매에는 할인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성장 초기의 출혈은 불가피하다는 뜻이죠. 다만 주목할 포인트는 규모의 임계치입니다. 경영진은 1만 1000톤 규모의 냉각 계약은 약 1300만 달러 매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에비타 손익분기점은 연매출 3000만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대형 데이터 센터 한 건만 확보해도 회사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작지만 한 건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내러티브. 이게 테코젠의 현재 투자 포인트입니다. 블룸에너지와 퓨얼셀 에너지와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블룸에너지와 퓨얼셀 에너지와 비교를 할까요? 이 세 회사는 모두 분산 발전, 에너지 절약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블룸은 연료전지, 퓨얼셀은 수소 기반 발전, 그리고 테코젠은 가스 기반 냉각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하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옮긴다는 큰 틀은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테이블 위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블룸에너지. 분기 매출이 수억 달러에 달하고 2025년부터는 농갭 기준 흑자도 기록했습니다. 현금 보유액은 약 5억 7천만 달러. 즉 테코젠과 달리 체력과 규모에서 압도적입니다. 다음은 퓨얼셀 에너지. 분기 매출은 3에서 4천만 달러. 문제는 흑자 전환이 늦다는 겁니다. 애널리스트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야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지만 이익은 계속 적자. 성장은 하지만 돈을 못 번다는 전형적인 그림이죠. 이 둘을 보면 테코젠의 다른 전략적 위치가 보입니다. 매출은 훨씬 작지만 집중력이 다릅니다. 블룸과 퓨얼셀이 전력 전체를 공략한다면 테코젠은 오직 냉각이라는 틈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즉 작지만 날카로운 전략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작은 회사일수록 위험도 큽니다. 첫째, ROI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 발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신제품 원가와 서비스 마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소형주 특유의 변동성과 증자 리스크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꼭 봐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캡스톤 그린 에너지입니다. 캡스톤 역시 분산 발전 시장의 소형주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파산 보호에 들어갔고 구조 조정 끝에 OTC 시장으로 밀려났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형식적 신주 배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가치가 희석되며 사실상 손실을 본 셈이 됐습니다. 이 사례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테코젠도 같은 소형주입니다. 기술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수주 마진 현금 흐름이 받쳐주지 못하면 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경영진은 크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ROI를 실제 발주로 전환하는 것. 둘째, 버티브와의 협업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것. 셋째, 서비스 제품 마진 회복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입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테코젠의 현금은 약 16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7월 21일 398만 5천 주 규모 공모를 완료하며 약 1816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현재 현금은 약 1870만 달러 수준까지 늘어난 셈입니다. 이 돈은 마케팅 강화, 부품 선구매, 생산 능력 확충에 쓰일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대형 고객이 발주를 넣어도 공급할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기 위한 선투자라는 거죠. CFO는 EBITDA 손익분기점을 연매출 3천만 달러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분기 매출이 700만 달러 수준이니 앞으로 두세 배는 키워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향후 1-2년 동안 어떤 계약을 확보하느냐가 흑자 전환과 직결됩니다. 결국 테코젠은 지금 파일럿 단계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소규모 매출과 적자 속에서도 한두 건의 대형 계약이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전환점이 언제 어떻게 올지를 지켜보는 게 핵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을 전기 대신 가스로 옮긴다. 아이디어는 분명 매력적이고 첫 ROI도 확보했습니다. 버티브와의 협업, 신제품 출시까지 스토리는 꽤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테코젠은 아직 아주 작은 소형주입니다. 매출은 분기 700만 달러 남짓, 순손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형주는 변동성이 크고 자금 조달을 위해 증자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캡스톤 그린 에너지가 그랬던 것처럼 기술 스토리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주주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성공하면 레버리지는 크지만 실패하면 손실도 치명적일 수 있는 구조. 이게 소형주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참고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를 종합해보면 2027년쯤 회사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테코젠 첫 대형 프로젝트만 잡으면 숨은 수혜주가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위험이 더 커 보이나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자료 기반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